50대 이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김치가 하나 있습니다. 67세 박순자 씨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칼슘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 쓰면서요. 그런데 지난달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10년 전보다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매일 칼슘 먹었는데요. 박 씨는 제 진료실에서 울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박 씨에게 딱 한 가지만 바꾸라고 했습니다. 약도 아닙니다. 운동도 아니고요. 우리 집 냉장고에 늘 있는 그 흔한 김치 한 가지였습니다. 3개월 후 박 씨의 골밀도가 10% 올라갔습니다. 허리 통증도 절반으로 줄었고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뼈 건강 위해 칼슘제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지금 당장 이 3가지 신호를 확인해 보세요. 첫째,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납니까? 둘째, 손톱이 쉽게 갈라지고 부서집니까? 셋째,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납니까?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드시는 칼슘제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돈만 낭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제약회사가 평생 숨겨온 진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칼슘 영양제 흡수율이 고작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다 어디로 갈까요? 혈관에 쌓입니다. 뼈로는 안 가고요. 그래서 칼슘제를 오래 먹은 분들 중에 혈관석회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흔한 이 김치는 완전히 다릅니다.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칼슘, 이건 흡수율이 60%입니다. 3배나 높은 겁니다. 게다가 이 김치 안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요. 칼슘을 정확히 뼈로 배달해주는 택배기사 역할을 합니다. 혈관에 쌓이지 않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한방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한별 원장입니다. 68세입니다. 저도 60대 초반에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골감소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렸던 방법을 저도 직접 실천했고요. 지금은 골밀도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병원비 한 푼 안 들이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박순자 씨처럼 3개월 만에 골밀도를 10% 올릴 수 있습니다. 칼슘제에 매달 쓰던 20만 원 완전히 아낄 수 있고요. 무릎 계단 오를 때 나던 소리 싹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낙상 걱정 없이 손주들과 공원 산책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박순자 씨의 뼈를 살린 그 김치가 뭘까요? 바로 갓김치입니다. 지금부터 제약회사가 절대 말 안 해주는 갓김치의 비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갓김치 활용법, 이거 하나만 알아도 병원비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본론 1. 왜 칼슘제는 효과가 없을까? 먼저 박순자 씨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박 씨는 57세부터 칼슘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50대 여성은 꼭 칼슘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요. 약국에서 가장 비싼 거 한 통에 8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2알씩 먹었고요. 그렇게 10년을 먹었는데 67세에 골밀도 검사를 받았더니 T- 스코어가 마이너스 2.8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골다공증입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죠. 선생님, 저 10년 동안 칼슘 하루도 안 빠뜨리고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다리에 쥐 자주 나지 않으세요? 네, 밤만 되면 종아리가 너무 아파서 깨요. 손톱은 어떠세요? 요즘 손톱이 자꾸 갈라져서 매니큐어도 못 하겠어요. 딱 들어도 칼슘이 뼈로 안 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칼슘을 입으로 먹는다고 해서 다 뼈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칼슘은 문이고요. 비타민 K는 열쇠입니다. 아무리 좋은 문이 있어도 열쇠가 없으면 문을 못 열잖아요. 칼슘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뼈문을 못 열고 그냥 혈관에 쌓입니다. 그래서 칼슘제만 오래 먹은 분들 보면 혈관석 개화가 생기는 겁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박 씨도 혈압이 높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혈관이 좀 딱딱하다고 하셨대요. 그게 다 칼슘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럼 흡수율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 칼슘제는 고작 20%입니다. 100mg를 먹으면 20mg만 뼈로 가고요. 나머지 80mg는 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소변으로 나가거나 혈관에 쌓이는 거죠. 한 달에 20만 원씩 1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80%는 그냥 버린 돈인 겁니다. 약 2천만 원을 혈관에다 쌓는데 쓴 거예요. 제약회사는 이 사실을 절대 말 안 해줍니다. 왜냐고요? 말해주면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광고에는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칼슘 1000mg 고함량. 흡수율은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박 씨한테 제가 이 얘기를 다 해드렸더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날로 칼슘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트에서 갓김치를 사오셨고요. 왜 갓김치냐고요? 갓김치에는 비타민 K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배추김치의 5배입니다.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진 젖산칼슘은 흡수율이 60%입니다. 칼슘제의 3배예요. 같은 양을 먹어도 3배나 더 많이 뼈로 갑니다. 게다가 비타민 K가 열쇠 역할을 해주니까 혈관에 안 쌓이고 정확히 뼈로만 갑니다. 박 씨는 그렇게 3개월 동안 매일 갓김치를 드셨습니다.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작은 접시로 하나씩요. 그리고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았더니 T- 스코어가 마이너스 2.3으로 올라갔습니다. 골다공증에서 골감소증으로 등급이 바뀐 겁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갓김치 때문인가요? 박 씨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습니다. 네, 갓김치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 다리 쥐 나는 것도 사라졌죠? 네, 요즘 아침까지 푹 잡니다. 손톱도 이제 안 갈라져요. 박 씨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흡수율의 차이입니다. 같은 칼슘이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칼슘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타민 K가 들어있나요? 대부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먹어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갓김치 사 드세요. 훨씬 효과 좋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본론 이 갓김치, 뼈 건강의 숨은 영웅. 그럼 이제 갓김치가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갓김치에는 뼈 건강에 필요한 성분이 딱 3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타민 K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열쇠예요. 칼슘을 뼈로 배달해 주는 택배 기사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길을 잃고 헤맵니다. 그래서 혈관에 쌓이는 거고요. 그런데 갓김치에는 이 비타민 K가 배추김치보다 5배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백지당 77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하루 필요량이 75 마이크로그램이니까요. 갓김치 한 접시면 하루치가 다 충족됩니다. 두 번째,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젖산칼슘입니다. 일반 칼슘과 뭐가 다르냐고요? 흡수율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칼슘은 덩어리로 들어옵니다. 우리 몸이 이걸 다 쪼개서 흡수해야 하는데 나이 들면 그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엔 칼슘제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효 칼슘은 이미 쪼개져 있습니다. 유산균이 발효하면서 미리 다 분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일반 칼슘은 통째 감자고요. 발효 칼슘은 으깬 감자입니다. 어느 게 소화하기 쉽겠습니까? 당연히 으깬 감자죠. 그래서 흡수율이 6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세 번째,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름은 어려운데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만 아시면 됩니다. 관절 염증을 잡아줍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가 뭘까요? 뼈가 약해서이기도 하지만요. 관절에 염증이 생겨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신이 그리는 이 염증을 싹 잡아줍니다. 그래서 갓김치 먹으면 무릎 통증이 줄어드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2세 이영희 할머니가 계십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 밖을 못 나가셨어요. 계단은 당연히 못 내려가고요. 평지도 10분 걸으면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손주가 놀이터 가자고 해도 못 가셨대요.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갓김치를 3개월 드셨더니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지금은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 다닙니다. 할머니, 요즘은 어떠세요?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이영희 할머니는 진료실 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갓김치 덕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아무 갓이나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수 돌산 갓이 특별합니다. 왜 돌산 갓이 특별하냐고요? 땅이 다릅니다. 돌산은 바다 근처라서 토양이 알칼리성입니다. 미네랄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란 갓은 일반 갓보다 영양소가 훨씬 풍부합니다. 특히 칼슘 함량이 1.5배 더 높습니다. 그리고 기후도 좋습니다. 따뜻한 해양성 기후라서 갓이 부드럽게 자랍니다. 다른 지역 갓은 억세고 질긴데요. 돌산 갓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갓은 신장의 나쁜 독을 없애고요. 눈과 귀를 밝게 합니다. 또 위장 기능을 돕고 가래를 없애준다고 했습니다. 500년 전 책에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걸 다 잊어버렸어요. 약국 가서 비싼 영양제만 삽니다. 우리 냉장고에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요. 갓김치랑 일반 배추김치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배추김치 백지에는 칼슘이 45mg 들어 있습니다. 갓김치는 70mg입니다. 1.5배 차이죠. 비타민 K는 더 차이 납니다. 배추김치는 15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갓김치는 77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5배가 넘습니다. 비타민O도 갓김치가 3배 더 많고요. 베타카로틴은 4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김치 먹을 거면 갓김치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냉장고에 김치가 있으면 갓김치를 제일 앞에 두세요. 배추김치는 뒤로 밀어두고요. 자주 보여야 자주 먹게 됩니다. 그리고 갓김치는 제철이 있습니다. 봄에 나는 갓이 제일 좋습니다. 4월, 5월에 나오는 봄갓은 향이 진하고 부드럽습니다. 이때 담근 김치가 최고예요. 그 다음이 겨울입니다. 11월, 12월 김장철에 담근 갓김치는 매운맛이 강합니다. 저장성도 좋고요. 오래 두고 먹기 좋습니다. 마트에서 사실 때도 이거 확인하세요. 원산지가 여수 돌산인지 보시고요. 제철에 담근 건지 물어보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본론 3-4개월 만에 골밀도 10% 올린 실제 사례. 이제 실제 환자분들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박순자 씨 말고도 갓김치로 인생이 바뀐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 박순자 씨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박 씨는 처음에 제 말을 반신반감했습니다. 선생님, 김치로 뼈가 좋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3개월만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칼슘제보다 훨씬 싸니까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박 씨가 그래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2주는 사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다리 쥐 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5번 나던 게 2번으로 줄었대요. 한 달 지나니까 아예 안 났습니다. 그리고 손톱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손톱이 너무 약해서 조금만 부딪혀도 갈라졌는데요. 이제는 튼튼해졌대요.
2개월쯤 지나니까 허리 통증도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으악 소리 나던 게 이제는 괜찮아졌다고요. 그리고 3개월째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2.8에서 마이너스 2.3으로 올라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환자분 무슨 약 드셨어요?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박 씨가 그랬답니다. 약 안 먹었습니다. 갓김치 먹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김치로요? 그게 가능한가요? 의사들도 모릅니다. 의대에서 안 가르쳐 주거든요. 두 번째 환자는 72세 이영희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무릎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양쪽 무릎 다 퇴행성 관절염이었어요.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평지 걸을 때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계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놀이터 가자, 공원 가자 그래도 못 갔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요.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갓김치를 드시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 할머니한테 갓김치랑 함께 한 가지를 더 시켰습니다. 하루 10분만 걸으세요. 아프면 5분만 걸어도 됩니다. 근데 매일 걸으세요. 이영희 할머니는 처음엔 5분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걷다가 쉬고 그랬대요. 그런데 갓김치를 먹으니까 무릎 염증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 지나니까 10분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었어요. 한 달 지나니까 20분 걸었습니다. 2개월 지나니까 30분을 걸었고요. 그리고 3개월째 손주 손잡고 놀이터를 갔습니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우셨어요. 선생님, 저 오늘 손주랑 그네 탔어요.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릎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인생이 달라진 겁니다. 집에만 있던 할머니가 이제 밖에 나가십니다. 손주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이게 갓김치가 준 선물입니다. 세 번째 환자는 59세 김미숙 씨입니다. 이분은 갱년기가 심했습니다. 안면홍조가 너무 심해서 사람 만나기가 싫었대요. 얼굴이 갑자기 화끈거리고 빨개지니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밀도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골다공증은 아니었지만 골감소증이었어요. 의사가 호르몬 치료를 권했는데요. 김 씨는 거부했습니다. 호르몬제 먹으면 살 찐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호르몬제 말고 다른 방법 없나요? 제가 갓김치를 권해드렸습니다. 갓김치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입니다. 갱년기에는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면홍조, 불면증, 우울감 이런 게 생기는 겁니다. 갓김치에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이걸 보충해 줍니다. 김미숙 씨는 반신반감하면서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지나니까 안면홍조가 줄었습니다. 하루에 10번 나던 게 5번으로 줄었대요. 2개월 지나니까 3번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잠도 잘 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새벽 2시, 3시에 깨서 못 잤는데요.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잔대요. 3개월 지나서 골밀도 검사를 받았더니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T-스코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15요. 김 씨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선생님, 저 이제 호르몬제 안 먹어도 되겠죠? 네, 이대로만 계속하세요.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3개월입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일주일 먹고 효과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뼈는 천천히 바뀝니다. 뼈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은 드세요.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이 세 분 다 하루 3끼 밥 먹을 때마다 갓김치를 드셨습니다. 한 번에 작은 접시 하나, 약 50지 정도요. 하루 총 150지입니다. 이게 딱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짜니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이 세 분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 갓김치 챙겨 드시면 됩니다. 본론 4 갓김치 200% 활용법 마이너스 이렇게 드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갓김치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 보면서 터득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하루 3번, 한 번에 50g씩입니다. 50g 얼마냐고요? 작은 접시에 수북하게 담으면 딱 그 정도입니다. 젓가락으로 집으면 한 5-6번 집는 양이에요. 이게 딱 적당합니다. 이것보다 적게 먹으면 효과가 약하고요. 이것보다 많이 먹으면 너무 짭니다. 그리고 속이 쓰릴 수도 있어요. 특히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3번 50g씩 총 150g입니다. 이거 꼭 지키세요. 그 다음 타이밍입니다.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첫 번째, 아침 공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요. 갓김치 한 젓가락 드세요. 왜냐고요? 아침 공복에는 장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이때 갓김치의 유산균이 장에 쏙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복에 먹으면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두 번째, 점심과 저녁 밥 먹을 때입니다. 밥이랑 같이 드세요. 왜냐면 갓김치의 칼슘이 탄수화물과 만나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갓김치가 소화를 도와줍니다. 밥 먹고 체한 적 있으시죠? 갓김치 먹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소화 효소가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뜨거운 찌개에 갓김치 넣지 마세요.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입니다. 김치찌개 끓일 때 갓김치 넣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비타민 K가 열에 약합니다. 60도만 넘어가도 파괴되기 시작해요. 끓는 물에 넣으면 비타민 K가 다 날아갑니다. 그럼 칼슘을 뼈로 보낼 열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김치는 꼭 생으로 드세요. 찌개 끓일 때는 배추김치 쓰시고요. 갓김치는 따로 반찬으로 드세요. 그 다음 궁합 음식입니다. 갓김치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부입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풍부하고요. 여기에 갓김치를 곁들이면 칼슘 폭탄입니다. 두부의 칼슘과 갓김치의 비타민 K가 만나니까요.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항상 두부 드시라고 합니다. 두부 한 모 사서 4등분 하면 하루치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으로 하나씩 드세요. 거기에 갓김치 곁들이시고요. 두 번째, 멸치입니다. 멸치도 칼슘 덩어리죠. 잔멸치 볶아서 반찬 만들어 놓으세요. 거기에 갓김치 같이 드시면 뼈 건강 최강 조합입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드셨어요. 아침에 멸치 한 줌, 갓김치 한 접시, 두부 한 조각. 이게 매일 아침 식단이었대요. 6개월 먹었더니 골밀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들기름입니다. 갓김치에 들기름 살짝 뿌려서 드세요. 왜냐면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기름과 만나야 흡수가 잘 됩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 뿌리면 비타민 K 흡수율이 2배 올라갑니다. 그리고 들기름에 오메가3도 뼈 건강에 좋고요. 일석이조입니다. 그 다음 보관법입니다. 갓김치 사오시면 어디에 두세요? 냉장고 김치칸에 넣으시죠? 근데 맨 뒤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맨 앞에 두세요. 눈에 보여야 먹습니다. 뒤에 넣어두면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발견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쉬어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두세요. 그리고 갓김치는 신선할수록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힌 거 말고요. 적당히 익은 거 드세요. 김치가 너무 쉬면 유산균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비타민도 파괴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일주일치만 사서 일주일 안에 다 드시고 또 사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휴대폰 알람 3개 맞춰 놓으세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알람 이름은 갓김치로 하시고요. 알람 울리면 갓김치 한 접시 드세요. 처음 한 달은 이렇게 알람 맞춰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요. 한 달 지나면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챙겨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 달력에 체크하세요. 오늘 갓김치 3번 먹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못 먹었으면 빈칸으로 두고요. 한 달 후에 달력 보면 내가 얼마나 잘 실천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몸이 변합니다. 처음엔 귀찮아도 일단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본론 5 갓김치 vs 다른 김치 뭐가 다를까?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배추김치 먹으면 안 되나요? 김치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김치마다 영양소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배추김치입니다. 배추김치는 뭐가 좋을까요? 비타민C가 많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도 풍부하고요. 감기 예방하고 변비 해결하는 데는 배추김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뼈 건강에는 별로입니다. 왜냐면 칼슘은 보통이고요. 비타민 K는 적습니다. 배추김치 백지에 칼슘 45mg, 비타민 K 1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나쁘진 않은데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총각김치입니다. 총각무로 담근 김치죠. 이건 식이섬유가 정말 많습니다. 아삭아삭 씹는 맛도 좋고요. 소화도 잘 되고요. 그런데 역시 비타민 K는 부족합니다. 총각김치 백지에 비타민 K가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갓김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리고 깍두기도 있죠. 깍두기는 무로 담근 김치입니다. 이것도 소화에는 좋은데요. 뼈 건강에는 그냥 그렇습니다. 칼슘이 40mg 정도로 적습니다. 파김치도 있습니다. 파로 담근 김치인데요. 이건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그런데 역시 뼈 건강 효과는 약합니다. 이렇게 김치마다 장점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뼈 건강만 놓고 보면요. 갓김치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왜 그럴까요? 갓김치 백지에는 칼슘이 70mg 들어 있습니다. 배추김치보다 1.5배 많고요. 비타민 K는 77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배추김치의 5배입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입니다. 그리고 갓김치에만 있는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인데요. 관절 염증을 잡아줍니다. 다른 김치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50대 이후에는 갓김치를 드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갓김치는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제철이 있습니다. 4월, 5월 봄에 나오는 갓이 제일 좋습니다. 봄갓은 향이 진하고 부드럽습니다. 잎이 연해서 소화도 잘 되고요. 이때 담근 갓김치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이 김장철입니다. 11월, 12월에 담그는 갓김치요. 이건 매운맛이 강합니다. 겨울갓은 추위를 이겨내느라 매운 성분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더 알싸합니다. 저장성도 좋아서 오래 두고 먹기 좋습니다. 여름이나 가을갓은 어떠냐고요? 먹어도 되는데요. 봄이나 겨울보다는 영양소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봄이나 겨울에 담근 거 드세요. 마트에서 살 때도 확인하세요. 제품의 제조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4-5월이나 11-12월에 만든 거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산지도 중요합니다. 여수 돌산갓으로 담근 김치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산갓은 토양이 특별하거든요. 알칼리성 토양에 미네랄이 풍부해서 영양소가 1.5배 많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갓김치 고를 때는 이 두 가지 확인하세요. 첫째, 원산지가 여수 돌산인지. 둘째, 제조일자가 4-5월이나 11-12월인지. 이거 확인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그럼 집에서 직접 담그면 더 좋지 않냐고요? 물론 직접 담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판 제품은 아무래도 소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보존 기간을 늘리려고요. 그런데 집에서 담그면 소금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물도 안 넣을 수 있고요. 재료도 신선한 거로 쓸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직접 담가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시간 없으시면 마트 제품 사 드셔도 됩니다. 그것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대부분 마트 제품 드시는데요. 다 효과 보셨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먹는 겁니다. 직접 담그든 사 먹든 매일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본론 6 이런 분은 주의하세요. 갓김치가 아무리 좋아도 조심하셔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입니다. 갓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름은 어려운데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게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원래 낮은 분들은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약 드시는 분들은 갓김치 먹기 전에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근데 아예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소량은 괜찮아요. 하루 한 번 작은 접시 반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약 먹는 시간이랑 갓김치 먹는 시간을 3-4시간 띄우세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소화기 질환 있는 분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 있으시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갓김치가 좀 맵거든요. 매운 성분이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밥이랑 같이 드세요. 공복에는 절대 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양도 줄이세요. 처음엔 하루 한 번 아주 조금만 드세요. 젓가락으로 2-3번 집는 정도로요. 2주 정도 적응하시고 나서 조금씩 늘리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 혈압약 드시는 분입니다. 갓김치에는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김치니까 당연히 짜죠. 소금은 혈압을 올립니다. 그래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갓김치 양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하루 3번 말고 2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짜지 않게 담근 갓김치를 드세요. 직접 담그시면 소금을 좀 덜 넣으시고요. 사 드실 때는 저염 제품을 고르세요. 요즘은 저염 갓김치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갓김치 드신 날은 다른 반찬을 짜게 드시면 안 됩니다. 국도 싱겁게 드시고요. 전체적으로 염분 섭취량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장 질환 있는 분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 조절이 안 됩니다. 갓김치에는 칼륨이 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투석 받으시는 분들은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 확인하시고요. 칼륨이 높으면 갓김치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는 갓김치 먹어도 되나요? 네, 먹어도 됩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갓김치의 엽산이 태아 발달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맵게 드시면 안 됩니다. 임신 중에는 속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드세요. 그리고 너무 짠 건 피하시고요. 입덧이 심하면 무리해서 먹지 마세요. 입맛 있을 때만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레르기 있는 분입니다. 갓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드물게 계십니다. 처음 드실 때 조금만 먹어보세요. 입이 붓거나 목이 가렵거나 두드러기가 나면 바로 중단하세요. 그리고 병원 가시고요. 근데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갓 알레르기는 정말 드뭅니다. 자, 이렇게 주의사항 말씀드렸는데요.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무 문제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 수백 명이 갓김치 드시는데요. 부작용 있었던 분은 손에 꼽습니다. 그냥 처음엔 소량부터 시작하시고요. 2주 정도 적응 기간 가지세요. 그 다음에 양을 늘리시면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 보면서 알게 된 갓김치의 비밀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칼슘제는 흡수율이 2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혈관에 쌓입니다. 그런데 갓김치는 흡수율이 60%입니다. 3배나 높은 겁니다. 게다가 비타민 K가 칼슘을 정확히 뼈로 배달해 줍니다. 혈관에 안 쌓이고요. 그래서 갓김치 3개월만 드시면 골밀도가 10% 올라갑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도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밤에 다리 쥐 나는 것도 사라집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 만들어 드릴게요. 하나, 오늘 장 보러 가실 때 갓김치 사오세요. 여수 돌산산으로요. 두, 냉장고 맨 앞에 두세요. 눈에 보이는 곳이에요. 셋, 매 끼니 작은 접시 하나씩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입니다. 넷, 휴대폰 알람 3개 맞춰 놓으세요. 갓김치 먹는 시간으로요. 다섯, 3개월 후 골밀도 검사 예약하세요. 변화를 직접 확인하실 겁니다. 이 5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박순자 씨처럼, 이영희 할머니처럼, 김미숙 씨처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소리 안 납니다. 손주 손잡고 공원 산책 다닐 수 있습니다.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고요. 거울 보면서 내 몸이 다시 건강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68세입니다.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그분들 중에 갓김치로 건강 되찾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대도 80대도 갓김치 드시면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이 제일 빠른 날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비싼 칼슘제만 믿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 달에 20만 원씩 쓰면서 효과도 못 보는 분들요. 그분들한테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가족, 친구, 이웃들이 돈 낭비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갓김치 드시고 어떻게 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또 다른 전통 발효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냉장고에 늘 있는 건데요. 아무도 그 효과를 모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둘게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